외교관을 약 30년 했는데 7개 나라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스리랑카, 미국, 폴란드, 이스라엘, 이집트, 러시아, 아프리카의 가봉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다양한 나라에서 근무했죠.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안녕하세요,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박정남 대사입니다. 저는 인천 출신이고요. 평생 동안 직업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군인이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전방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동생들은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살았고, 저희 누나, 그리고 제 바로 밑에 이제 남동생은 이제 교육 문제가 있어가지고 인천에 계신 그 외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살던 집이 그 송현동 수독산 그 옆에 그 고개를 똥고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꼭대기에 있는 집이었는데, 똥고개 그 꼭대기에 초가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천 시민들 조금 이제 약간은 부끄럽게 생각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최신식 이제 아파트 단지를 변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때 살면서 기억이 나던 게, 겨울에는 연탄을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똥고개 밑에 그 연탄 가게가 있어요. 좀 연탄 2장을 그 새끼줄에다 깨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양손에 들고 똥고개 꼭대기까지 날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초가집은 많았지만 뭐 저기 똥은 못 봤습니다.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 제가 인천의 평준화 1세대거든요. 남중학교, 대건고등학교를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뺑뺑이로 배정된 그 첫 세대입니다. 대건고가 천주교학교 아닙니까? 학교 전체에 그 천주교의 정신이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고3이 되면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주기적으로 봅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저는 이제 알게 됐는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놀아준 다음에 학생들 모르게 그릇에서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이 무감독 시험을 저희 학생들 모르게 실시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을 포함해서 많은 그 선생님들이 제물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제물포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다가 대건고등학교로 오셨어요. 제물포 고등학교에서는 무감독 시험이 오랜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인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때는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뭐 그때 뭐 월급도 얼마 안 되셨을 텐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 가난해서 학비를 제대로 못 내는 학생들은 학비를 대신 내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대건하면 굉장히 평온한 그런 학교, 학생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해 주셨던 그런 학교가 아닌가, 저는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저기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 구석에 보물섬이라는 그 영어 소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볼 수 있게 아주 쉽게 만들어 놓은 그 소설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설을 이제 정식으로 읽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서울 청계천에 가면 영어 그 소설 해적판을 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그때 읽었던 그 소설들이 펄벅의 돼지 아시죠? 안네 프랭크의 일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뭐 무기여 안녕,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뭐 1983,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그런 식의 소설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소설책만 읽었어요. 다른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기술 시험인데요. 또 마침 그 시험 감독이 기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답안지에 제 이름만 딱 쓰고 답안지를 덮고 영어 소설을 꺼내서 읽고 있었대요. 그 기술 선생님이 저를 직접 혼내주지 않으시고 반장을 교무실을 불러가지고, 너는 박정남 네가 시험도 안 보고 영어 소설만 있는데 네가 좀 책임지고 혼내줘야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저의 대신에 혼났다고 합니다. 그때는 고등학교에 우열반이라고 있었어요. 굉장히 성적이 나빴고 거의 학교에서 바닥권에 있어요. 고3에 올라가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될 준비를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학 인수수분해부터 시작해가지고 3, 4, 5, 6, 4개월 만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 과목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적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고 다른 친구들도 놀랐고 선생님들 다들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대 정예과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내신이라는 게 없었어요. 내신이 있다면 제가 1학년, 2학년 때 성적이 너무 나빠가지고 연대 못 갔을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전교생 석차가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기억하세요? 저희가 2학년 때 6개 반 360명이었거든요. 한 반은 그 취업반이었어요. 빼면은 300명인데 제 성적이 아마 200등 아래였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외교관이 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1981년에 외무고시 이제 1차에 합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이 나올 때예요. 그 대학가에서는 그 학생들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잡혀가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용기가 없어서 민주화 운동에까지는 적극 가담을 못했어요. 그 민주화 운동에 적극 관여를 했다면 제가 아마 그 정치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우다가 감옥을 가는데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라는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서 외시를 이제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했더니 갑자기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도 가고 막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늦은 나이에 군대에 갔어요. 당시에 그 노태우 씨가 6.29 선언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직선제하겠다. 그리고 한국을 민주사회로 만들겠다. 그런 식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 선언을 했어요. 그 선언을 딱 듣는 순간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 내가 고시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다시 고시를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외시를 준비를 해서 1991년에 최종적으로 이제 외무고시에 합격합니다. 제가 대학교에 가서도 1학년, 2학년 때는 AFKN 청취반이라는 그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영어 리스닝을 할 수 있는 교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AFKN이라고 미군 그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요. 이 라디오 방송에서 매 시마다 5분짜리 영어 뉴스를 합니다. 그 뉴스를 녹음을 해서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영어 스크립트로 이제 만드는 식으로 영어 리스닝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기 대학원에 다니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동인천 외국어 학원이라고 당시에는 가장 큰 외국어 학원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AFKN 리스닝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강의에 그때 연대, 고대, 인하대 등 영문과 학생들이 와서 제 강의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외교관이 안 됐다면 지금쯤은 뭐 학원의 영어 강사, 그것도 1타 영어 강사,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쓰고 있는 여권은 제가 만든 거예요. 외교부 직원 중에서 우리 교민들이랑 같이 축구를 하고 회장으로 운영해 본 사람이 제가 유일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백 없이 외교부에서 멋있다고 보내준 게 큰 센세이션을 이제 불렀던 그런 납치범들한테 데리고 가서 나하고 납치된 한국 사람 3명하고 교환을 하자.